네, 저거는 서초동 앞에서 이제 법목을 크게 하는 그런 변호사 모임 그 기관이에요. 저걸 제가 왜 놓느냐면 여러 군데 있지만은 제가 고마워서 제가 놓는데 거기 연역을 나왔는데 하마두라는 이름이 이런 뜻이고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는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그 해적위에다가 연역에다가. 그래서 고마워서 넣은 거예요. 여러 개가 있지만은 저렇게 해서 했습니다. 네, 다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땅 이름을 연구를 할 때는 저런 거를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부류, 종류 이런 걸 추려보면은 산 이름이 있고 강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이 있고 들 이름이 있고 다리 이름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걸로 두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내 책에는 그걸 둘로 나눠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남에 와가지고 내가 마을 이름을 얘기한다면은 그건 자연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인공적인 이름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부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 이름이나 산 이름이나 강 이름이나 이런 거는 자연 이름으로 이렇게 부류를 해서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저걸 보면은 저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심을 두는 게 무슨 이름일까요? 저 이름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서 이걸 조금 보고 싶다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사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땅 이름 하면은 전체의 반 이상은 마을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이름, 들 이름은 저리 가라예요. 별로 취급을 안 해요. 그건 언어학적으로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마을 이름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수진동인지 왜 야탄동인지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중심을 두는 것은 마을 이름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보면은 땅 이름이 이제 정착하는 과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대개 저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저런 이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전국에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덜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자, 분포되어 있는 저런 많은 마을들 이름 중에서 이 이름만큼은 딴 데서도 많을 것 같아 하는 게 뭘까요? 너덜이, 판골. 너덜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판교로 많은 거고요. 판교는 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대답할까요? 제일 많은 게 새털말이에요. 새말, 새털말이에요. 엄청나게 많고 그게 두 번째 많은 게 안말, 바깥말이에요. 그건 어디나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게 뭐냐면 건너말이에요. 왜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많은가? 마을 이름을 갖다가 누가 짓는 게 아니거든. 그냥 어디 있는 무슨 마을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저 한쪽에 있으니까 그냥 안말이죠. 거기 바깥쪽에 있으니까 바깥말이죠. 여기 성남시에도 안말, 바깥말이 한 5-6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건너말이 많은데, 건너말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안말, 바깥말처럼 지은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착된 게 건너말이에요. 그래서 건너말 사람들이 자기는 건너말이라고 아니 그러겠지. 어디서 그런 이름을 붙일까요? 그러면 딴 동네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지명인 거예요. 자기네가 부르는 건 그건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우물갓집
이걸 지명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물갓집이 지명이라고 본다고요. 그것도 그 우물갓집에서 자기네가 우물갓집이라고 그러겠느냐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우물갓집이라고 그러고 은행나무집이라고 그러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은 그냥 자기네가 불러서 나오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불러서 그것이 지명처럼 정착이 될 때 지명,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에는 새톱말 그래도 이걸 지명이라고 보는 거죠. 왜? 새톱말이라는 걸 왜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아시죠? 되게 그 마을이 이제 새로 생기면 그런 새톱말이에요. 근데 약간 변해 이게.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텟말, 사텟말, 새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이름들이 전부 그 신기, 신대 이렇게 한자로 떨어지면서 이제 그 지도의 표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명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이게 참 호기심이 당기는 거잖아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제가 딴 걸 연구하고 싶겠어요? 이걸 연구하고 싶죠. 나는 한글 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배우리 하면은 한글로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말 한글 배우리 하면 그런 걸로 영상이 되지 연관이 안 되잖아요. 한자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야, 한글 이름을 한다고 하면은 한글 이름만 연구를 해가지고는 그건 학술적인 가치가 없어. 그건 누구나 그냥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연구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은 그런 너무 항목이 있다면은 바로 지명, 땅 이름이다. 여기에 제가 짚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미쳐 들어갔어요. 그 미쳐 들어갔는데, 미쳐 들어가니까 오, 이거 함부로 덤빌 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지명을 연구하기 전에요. 지명은 누가 지은 줄 알았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명 누가 지은 것 같잖아요. 지은 게 아니에요. 지명 자꾸 지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미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우리나라 사람은 참 뭐 머리가 좋아서 지명을 멋지게 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은 게 아닙니다. 지명의 대부분은 지은 것도 있지만은 지명을 지은 게 아니고 생긴 겁니다. 생긴 거예요. 전국에 가면은 어순물이라고 하는 마을과 운물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걸 지명 사전이나 지명 연구하는 어떤 연구관계의 책을 보면은 지역사 같은 데 나오면은 임금이 거기 와서 물을 마셨대. 어순물. 어는 이제 임금 어자잖아요. 어순물. 근데 그게 전국에 많아. 아니 임금이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 데 가서 그 물을 마셨겠느냐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냥 찍어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지명으로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그 누구에 의해서 나간 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퍼져나가면서 그게 정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얘기거리가 안 돼. 너는 얘기거리를 비켜놔. 여기 이쪽이 재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재밌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KBS의 프로 2개가 저와 관련이 있어요. KBS 많이 보시나요? 저는 KBS하고 관계가 많아서 뭐가 있느냐면 사적인 여행 보셨어요? 예. 또 하나는 지명수회 두 개 프로그램이 저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KBS한테 저한테 전화가 안 오겠어요? 찾다 보면 배우를 할 사람이 나오니까 나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죠. 저
주인은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토론을 야단을 치죠. 아니 그걸 학술적으로 얘기를 해서 퍼져나가게 만들었지 그걸 재밌게만 하면 난 얘기 안 할래 이랬죠. 엄청나요. 그래 재밌게 하자니까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왜? 골타분한 얘기만 나오고 학술적인 얘기만 나오니까. 제가 사적인 여행 나간 적 있나요? 없죠. 그 뒤에 제가 있음에도 저는 안 나간 거예요. 저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저를 출연 안 시킨 거예요. 내가 나가면 재미가 없고 그 얘기가 묻혀버리니까. 그러니까 구수한 옛날 얘기, 마을 사람들 얘기가 그냥 재밌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 얘기면 말무덤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어느 효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말무덤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퍼져나갔냐면은 말이 묻혀서 있는 무덤이다 라고 돼요. 자, 요거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말무덤이 말이 묻혔을까요? 물론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말무덤은 말자에다가 중심을 두니까 그걸 동물하고 연결지니까 말이 된 거지. 말이라는 말 하나의 요 뜻을 지금 잘못 모르고 그렇게 말무덤을 말과 관련을 짓는 거예요. 성남시에도 쇠골이 있지만은 쇠하고 관계를 짓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 지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쇠말 쇠골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말자를 갖다가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은 말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마산같이 이렇게 이제 그런 이름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말맞자도 되게 옮겨가요. 말은요 우리가 말벌 이런 식으로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무덤은 큰 무덤이라는 뜻 외에 아무런 것도 없어요. 거기에 말이 묻혀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말이 묻혀있고 그 말이 주인에게 충성을 해서 주인이 그렇게 묻어줬다. 이렇게 이제 얽어버리는 거예요. 전설이 재밌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몰두하고 그 얘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 얘기는 퍼져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뭐 내 얘기 뭐 재미없잖아요. 아, 큰 무덤이다 말무덤이라고 뭐 그렇게 재미없는 지명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팔리고 그 사람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공주의 곰나루 얘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공주의 곰나루 웅진 얘기. 전설 합니까? 기차요. 그 전설 들으면 진짜 같아.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나루의 의미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곰이 아니에요. 검이지. 감이고 크다는 의미 외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렇게 재밌게 갈 때 그 얘기가 정설로 되고 지옥사에도 들어가 버리는 거야. 꽝꽝꽝꽝꽝.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앞으로 지명은 누가 잘 지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서 나온 지명은 전국에 많지 않아요. 지명은 생겼다고 그러세요. 어떤 사람들 우리 토박이 어른들 입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게 지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명은 요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랜 옛날부터 생기고 해서 연구의 첫 책은 이거였다라고 해서 이걸 파기 시작한 거지. 저기 이제 삼국사기 지리지가 우리나라 지리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지리에 관해서 지명에 관해서 나온 건 이게 제일 첫 번이에요. 근데 저게 재미나요. 저게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 볼까? 아,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요 여기 보면요. 삼국사기 왜 나갔어요? 아, 밑으로 조금만 됐대. 점수가 나간다.
됐네요. 됐죠? 됐죠? 된 것 같아요. 조금만 가고 조금만 가고. 조금만 밑으로 됐었는데. 접촉이 나쁜 거. 네. 아, 예. 그냥 할게요. 네. 그 삼국사기 지리지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느냐면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삼국사기 자체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지리지 부부를 따르는 거죠. 그러면 그 김부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왜? 지리 분야는 연구할 가치가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가치가 있다는 그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삼국사기라는 그 역사책에 지리 분야를 따로 놓겠느냐.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도 안 나와요. 네네. 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지리지를 연구를 하려니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요걸 지은 사람은 이 지리, 지명에 관해서 그 중요성을 알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삼국사기를 더 열심히 보게 된 거예요. 지리 분야를 따로 놓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 하나. 한자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한자로밖에. 한자로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한자로 기록을 해야 돼. 근데 거기에 놓아야 될 지명을 보니까 한자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 새텀말 이걸 새텀말 이 한자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은 음차를 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음차가 뭔가요? 그렇죠. 한자의 음을 빌려서 쓴 거라. 그래서 삼국사기에 있는 지리지는 의차가 아니고 거의 다 음차예요. 쉬운 말로 할까요? 소리빌기라고 그래요. 소리빌기. 소리를 그대로 따는 거지. 그러니까 그대로 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글자를 넣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넣기 위해서 한자가 이제 예를 들면 사탄말 그러면 길이가 3개가 석자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걸 충전하고 엄청 애쓴 거야. 그래도 넣기는 없어. 그래서 이제 지명은 아니고 사람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 밝은 누리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면은 당시에 이 밝은 누리를 어떻게 한자로 써? 못 쓰죠. 그래서 밝게 가까운 한자를 따는 거야. 그러더니 박자가 나온 거야. 밝은 누리? 누리가 세상이니까 가깝게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할 수 없이 의차를 한 거야. 밝을 협자를 한 거야. 그리고 누리 요걸 또 의차를 한 거야. 거세, 세상이라고 사는 세상. 이렇게 해서 억지로 붙인 거예요. 밝은 누리가 박격거세가 간 이유예요. 그 외에 이제 사다하민이 거서하니니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수우리말인데 그런 식으로 음차되고 의차되면서 전해내놓는데 이걸 가지고 한자로 풀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웃기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요 지도를 내가 특별히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저건 이제 성남시청 같은 데서 하면은 제가 저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저걸 더 잘 만들려면은 세세한 지명까지 다 넣어야 저는 마을 것만 잡아서 놓았어요. 자, 대충 보시면은 알만한 지명 나옵니까? 나와요? 오야동. 오야동. 아니 동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말로 적어. 우리말로요? 글쎄. 익숙한 이름 없어요? 여수동 아니 여수동은 한자 이름이고 한자 이름이라고요? 그럼 뭐 지금 여기 보면은
바깥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죠. 여기를 보면은 쭉쭉쭉물 이제 어쪽에 보면 속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저기 노루목고개 뭐 저런 식으로. 요게 바로 토박이 땅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탄천. 그러니까 토박이 땅 이름이 바로 원초적인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자로 옮겨간 게 여수동이고 야탑동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야탑 그게 중심이다 그래서 상탑, 중탑, 하탑 됐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잖아요. 탑이 이게 만들어진 인공물이기 때문에 탑에 순 우리말이 없어요. 그래서 탑 자체가 그냥 우리말이자 한자 말이에요. 그래서 야탑동이 된 거예요. 이 벌판에 이제 탑. 그 야탑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기 이제 자꾸 커지니까 야탑, 중탑, 하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주민센터가 딱 생기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요 얘기와 달리 제가 이제 주소 체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주소 체계는 3원이에요. 3개 분류로 되어 있어요. 첫째, 법정동입니다. 둘째, 행정동이에요. 셋째, 도로명 주소예요. 요렇게 지금 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행정동은 원래 주소에 번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동중심으로 그냥 말하자면 동네를 짜게서 이름이 나온 곳일 뿐이기 때문에 번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동에 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알려면 법정동의 주소를 알아야 되고 법정동의 번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동으로는 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게 번지가 이제 일제 때 매겨진 거거든요. 그 매겨진 걸 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나오고 하니까 지금과 옛날에 그 구조가 달라지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도로명 주소죠.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게 옛날 이름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거죠. 그걸 걱정을 했는데도 할 수 없이 도로명 주소를 우리가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로명 주소를 저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하니까 불편해졌는데 불편해요. 아직도 불편해요. 불편해졌는데도 쓰는 이유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는 부재불능이에요. 그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김포대로 하나 가지고 가면은 산탄말이니 무슨 밤나무골이니 이런 건 전혀 주소가 아니에요. 김포 읍내를 제가 갔죠. 옛날에 찾아가면 김포 장터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산탄말 찾으면 그쪽에 이쪽에 좀 몇 번 버스 타고 가면 거기에 마을인데 그 마을에 이렇게 됐었어요. 지금은 제대로 알려주면 김포대로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왜? 택시 중심으로 주소를 매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 마을들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긴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 혼자뿐이겠어요? 우리 동지들이 많은 거지. 이 동지들이 이거 말이야 우리 토박 땅 이름 다 죽여버린다. 이거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서 그냥 운동도 한참 했어요. 이미 지금 물을 건너가지고서 된 일이 아닌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마을 이름들 얘기를 해볼 건데 저걸 하면서 저걸 자세히 볼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좋은 자료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예, 요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보는 방법은 저걸 보는 방법은 조금은 좀 알아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저게 원시어선이 이런 말이 막 나오고 그래. 그때 뭐 짐작은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만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저게. 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찾아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걸 갖다가 제가 한 20몇 개를 제가 추려서 넣은 거예요. 저거는 제 역작이라고 할 수 있고 제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제 뒷장은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실 게 뭐냐면 원시어소입니다. 그 줄을 한번 보세요. 원시어소라고 보입니까? 그 줄을 쭉 내려가 보시면 글자 수가 2자예요, 1자예요, 대부분. 한자죠. 한자죠. 그러니까 한 음절 일로 돼 있죠.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땅 이름 연구하는 사람은 요걸 연구하는 거예요. 지명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그러니까 지명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랗다, 빨갛다, 파랗다 이런 말이 나올 때 파랗다면은 푸른, 파란, 퍼런 됐는데 피부는 다 살아있잖아. 그쵸? 그렇잖아요. 요걸 연구하는 거예요. 파푸포. 이게 이 지명 연구에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뭐 지명 연구를 깊게 안 하실 거니까 거기까지 내가 안 가르쳐 드리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빨갛다, 붓다, 벌겋다 이렇게요. 그러면 불, 벌, 벅, 북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이 돼 있잖아요. 그거에 옛날 그냥 아주 오랜 옛날에 그냥 거슬러 올라가서 끝까지 왔어. 그때는 뭐라고 했을 거야? 그 알맹이를 찾아내는 거야. 요게 원시어소예요. 어소란 말은 말의 덩어리란 뜻이에요. 원시란 말은 애초라는 뜻이에요. 그 애초에 요 덩어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재울이라는 말이 하나 나왔다면 거기 가재울 얘기 나오지만은 가재울에서 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가재울 부분 보시나요? 안 보여요? 예, 가짜 보이죠? 예, 그게 원시어소예요. 이 말 하나가 엄청나게 새끼를 앓고 칭첩을 만들어 놨어. 자, 보죠. 이 책상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책상의 이 모서리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게 얘기해. 모서리라고도 그러겠죠. 또 뭐라고도 그러냐고요. 끝이라고 그러도 그러고 모퉁이라고 그러고 가상자리라고 그러고 끝이라고도 그러고 그러겠죠. 구성이라고도 그럴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말의 알맹이를 찾아내는 거예요. 알맹이를 찾아내면 기억에 도달해. 끝도 구석도 가장자리도 다 기억에 도달해. 그 알맹이를 찾아내보니까 가장 많이 썼던 알맹이 가지라 이거지. 요게 뿌리라고 씨앗이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알면은 파생된 말 다 알아. 부속도 알고 가장자리로 걸 다 알아. 자, 여러분들 이걸 피부라고 그러겠죠. 피부 말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 술을 말로? 살가치라고 그러죠. 잘 말씀하셔서. 살의 가치죠. 살가치라는 건 두 낱말이 합쳐진 거 아니에요? 살의 가치죠. 갓하고 겉하고 차이가 별로 없죠. 그렇죠? 생각 잘 하세요. 여기서 요 대목에서 겉하고 갓하고 같은 거예요. 가장자리도 같은 거야. 그렇죠? 이 말에서 갓욱이 나와서 가죽이 나온 거예요. 살가죽이나 살가치랑 똑같아. 그러니까 가죽과 같이 서로 친척이야. 그 할아버지, 원 할아버지는 가지야. 알았어요? 그게 원시어소라는 거죠. 이거 찾기가 그렇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그걸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 땅 이름 연구가가 할 일이에요. 이게 이런 거 조금 이건 어려운 데서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이 원시 어소를 할 때는 국문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어학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의문관계에 연구를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서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아, 그럴 것 같다. 아, 그런 이름들이 보니까는 내가 아마 몇 개 주소를 써놨을 거요. 어디에 그런 이름이 있다고요. 그쵸? 그게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게 여기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를 제가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앉아서 하세요, 신경 쓰면. 앉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땅 이름은 우리말의 모모. 의자가 쭉 떨어졌어. 야, 아니 괜찮아요. 넘어가세요. 땅 이름은 우리말의 모모. 그 모모가 뭘까요? 몸은. 네, 땅 이름은 우리말의 화석입니다. 앉으세요. 네. 땅 이름은 우리말의, 그냥 앉았다 섰다 그래요. 땅 이름은 우리말의 화석이에요. 땅 이름에는 우리말들이니까 다 들어가 있는 주로 오래된. 보이지는 않지만 속인가 어디 있는데 캐내고 캐내면 거기에 있는 옛날 동물을 알고 옛날 식물을 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말이에요. 땅 이름은 우리말의 화석. 이렇게 이 화석을 캐내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 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시 어소를 찾기 위해서 빛깔 이름을 연구를 했더니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 나 혼자만은 알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알리고 싶으니까 내가 뭘 하겠느냐면 아까 저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회복을 한 거 아닙니까? 알릴 수 있는 그 통로가 책 말고는 없어. 그 책 노사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아는 거를 나올 때마다 이걸 알리고는 싶고 그 전국에 알리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SNS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 SNS 들어온 게 한 5년 됐어요. 들어오면서 활기가 돌았고 아, 이 배우리 선생님이 글 하나 올렸는데 하면은 연구하는 사람들만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사람이 없고 반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내가 그 경지에까지 올랐나?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내가 그런 사람한테 반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언젠가 한번 빛깔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빛깔 이름과 식물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 일이 있는데 하나 보세요. 아까 내가 빨갛다고 얘기했죠. 빨갛다가 식물 이름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근데 파랗다는 식물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나무 말고 혼자 자라는 이걸 가지고 나무가 아니고 그건 뭐라 그래? 풀이라고 그러죠. 그럼 풀에 음가를 찾았을 때 자음을 찾으면 뭐가 나오죠? 피읍이 나오죠. 여기서 파랗다 푸르다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꼴은 뭐야? 그 꼴 들어간다고 싶어서 뭐예요? 아, 이제 꼴은 그 친척이 달라요. 그 원시 어소가 다르고 이 풀 자체 하나가 풀같이 그 빛깔이 그렇다 해서 푸르다가 나온 거예요. 연상이 되시나요? 네. 풀같이 푸르다 해서 푸르다가 나온 거예요. 풀같이 색깔이 그렇다 해서 푸르다가 나온 거라고요. 자, 붓다 빨갛다 붉다라는 거는 불같이 그런 빛깔 같다 해서 붓다가 나오고 붉었다가 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상을 이루면서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노가다를 저는 한참 찾았는데 찾았어요. 옛날에는 돌 속에서 금속같이 이렇게 나오면은 다 그걸 갖다 구리로 봤어요. 구리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노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원래 말이 노시예요. 그 원래 말이 노시라고.
여기서 노랗다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쫙 나오죠. 이야, 이런 신비함이 있어요. 빛깔 하나에도 어떤 사물에서 튀어나오는 그 말들이 나온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갓 가지고 여러 말이 나오는 걸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모르는 말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가죽 나왔고, 끈 나왔고, 구속 나왔고, 가장자리 나왔고,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어요. 살가, 이게 살이 같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갖다 갓밭이라고 하죠. 그거 아니, 맞잖아요, 딱. 그러면 땅 이름에서 보자. 가장자리 있는 마을이 한둘이겠느냐고. 그쵸? 자기 마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저것도 가장자리고 저것도 가장자리겠죠. 그럼 마을을 나타내는 말은 말이 있고 울이 있고 골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자리 마을을 갖다가 뭐라고 했겠느냐 이거죠. 갓의 말 이렇게 되잖아요. 빨리 하죠. 갓의 말 뭐가 돼요? 가세말이나 가제말 되죠. 가제가 나오니까 이제부터 가제를 연구할 거예요, 사람들이. 엉뚱한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서대문구의 난가자동, 북가자동 여기 좀 웃기는 일들을 한 번 했다가 망신을 당한 일이 있죠. 제가 그냥 호되게 야단치는 바람에 아니 구청 앞에다가 가지를 이렇게 붙여놓고 서대문구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자기가 하나가지고 지명위원회를 열 때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날로 철거를 해버렸어요. 아직 가지하고 가장자리 마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재꼴 가재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재말이. 한 가지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여주의 남 이름을 연구를 책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연재를 했어요. 한 군데를 갔더니 마을 이름을 봤더니 공말이야. 공말. 그냥 공말이야. 무슨 공하고 관계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지도를 봤더니 역시 공말이야. 저는 아까 그 나온 그 지도 모양으로 보니까 역시 공말이야. 이거 도저히 공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파기 시작을 해서 그 먼저의 단위를 봤더니 일제시대의 지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구옥구마루라는 말이 나왔어요. 가다가나루 구옥구마루. 그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게 구옥말이라는 뜻이에요. 구옥말. 구옥이 구석의 옛날 말이에요. 구석이 구옥의 옛날 말, 구옥이 구석의 옛날 말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발음을 한번 보세요. 구옥말 그래 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공말이 된 거예요. 이 공말 하나를 제가 풀어냈죠. 기차게 이제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나는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구옥구마루 이건 틀림없잖아요. 구옥구마루. 일본에는 억자가 없어요. 없죠. 거기 가다가나는 그런 게 없어요. 억을 표현하면 옥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나는 구옥구마우루. 마을도 그렇게 안 돼요. 구옥구마루 이렇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일제시대의 지도에도 도움이 돼요. 그 공말 가지고 공 가지고서 얘기하면은 거의 웃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웃기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요. 지역에 향토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그래요. 왜 공말이냐면요, 옛날에 저기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엄청나게 공이 이쪽으로 튀어왔대요. 여기에서 공말이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져요. 그게 재밌지, 내 얘기가 재밌어요? 이게 질 수밖에 없죠. 공말을 가지고 공말로 뭐, 야, 이 배우리 선생님은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책을 냈잖아요. 이제 여주꽃만 따고. 네, 이제 만나가지고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땅 이름은 우리말에 뭐뭐? 땅 이름은 우리말에 우리말에 화석이에요. 여러분들 외부 다니셔야 돼요. 땅 이름은 우리말에 화석. 우리말을 캐낼 수가 있어요. 내가 북다 벌겋다 이런 거 다 우리말이죠? 그걸 찾아낸 게 이 땅 이름에서 찾아낸 거예요. 저도. 네. 그러니까 땅 이름은 우리말을 캐내는 근거 요소예요. 요소. 요걸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내기 위해서 씨앗을 찾아내야 되고 뿌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은 우리말로는 말뿌리예요. 그리고 한자로 말하면 원시어소예요. 이 원시어소라는 말을 지명학자들이 많이 씁니다. 이거는요. 그 원시어소가 뭐냐면은 그 땅 이름에 씨앗이 되는 말을 찾아내는 거야. 요걸 찾아내가지고 나중에 이런 말을 들으면은 아 그게 거기서 나왔구나 하고 나보다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와서 질문하신 분이 갈 얘기를 해서 갈자에 조금 얘기를 할 때요. 우리 얼굴이 이거 참 재밌는 얼굴인데 이 얼굴 속에 땅 이름이 들어있어요. 해볼까요? 이 얼굴 선생에 이게 마을이라니까요. 이게 마을이에요. 잘 볼게요. 여기 갈림길이 있어. 갈림길이. 네. 가르막이라고 그러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머리를 가르는 거야. 그게 가지뿌리야. 가지라는 게 갈라진다. 그 뿌리 말이야. 요 말이. 그래서 여기 뭐 추동 얘기도 아까 하고 싶지만 그 말에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온 거죠. 이게 나왔어요. 자, 제일 꼭대기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머리가 돌아. 요걸 갖다가 가마라고 그래. 가마. 여기서 마가 머리의 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지막의 제일 꼭대기에 있고 사람의 제일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마루예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얘기를 하면은 이거 전체가 이제 하나의 작은 또 마을인데 이 마을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꼭대기에 있는 게 여기가 마루고 여기서 갈림길에서 가지막이 나오고 그렇죠? 여기쯤 와가지고는 이마가 되는데 이마에도 마자가 들어갔어. 이가 뭐냐 이거죠. 옛날 말로 찾으면 이가 앞이라는 뜻이 나와요. 그럼 이건 앞머리라는 뜻이에요. 요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를 내려보면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눈썹이 나오죠. 눈은 어차피 눈에서 나온 거고 섭은 숲하고 똑같은 거예요. 섭하고 숲은 같은 원에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내려오면 볼수록 얼굴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 코예요. 그렇죠? 그걸 콧마루라고 그러죠, 여기를. 이걸 코라고 그러죠. 이제 이 코인데, 코의 끝까지, 끝이 콧마루지만 이게 코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코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혹시 국어 전공하신 분들 있으면, 코의 옛날 뭐 코 아니에요? 고예요, 고. 코가 아니라 고예요. 고가 격음이 돼서 코가 된 거예요. 고가 격음이 돼서 코가 된 거예요. 칼이 갈른다고 해서 칼에서 칼이 나왔잖아요. 그게 격음된 거예요. 칼이라는 말도 사실은 갈른다는 말에서 나온 거야. 그게 친척 말이죠. 참 재밌어요, 그렇죠? 칼이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갔어요. 내려왔어. 여기로 내려와요. 그럼 이제 뺨이 되는 거라. 뺨이 옛날 말이 뺨이 옛날에도 뺨일까요? 아닐 거란 생각을 해야 돼요. 원시 어소가 있었을 거고 어떤 말이 중간에 뭐가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비스듬하다는 뜻이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빛이 들어갔고 원래 이게 비알하고 비암하고 넘나들었거든요. 이 비알이 지금은 비탈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게 비탈이에요. 비알. 이게 이제 미음으로 떨어지면서 비암이 됐고
비암이 뺨이 됐고 뺨이 경마가 돼가지고 뺨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 말은 뺨이 아니에요. 비암이지. 이게요. 이 고는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감기를 곱불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곱불? 그게 감기예요. 옛날에 곱발이었는데. 곱불이 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코가 훌쩍거리니까 곱불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곱불이라는 거 콧불이라는 뜻이야. 그게 곱불이라는 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얼굴에 벌써 여러 개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죠. 여기 이제 옆에 보면은 눈 가장자리를 갖다가 주름이 진 사람도 있고 아직 앉은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 주름이 졌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면 눈초리라고 그래요. 눈초리라고 그러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눈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눈초리, 여기는 입초리 그러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눈초리, 입초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꼴이란 말로 요새는 변했지만 옛날에는 눈초리고, 눈초리는 지금도 아직도 사람들이 얘기를 써먹어요. 근데 눈초리를 제대로 써먹는 건 아니야. 눈초리가 매섭다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가 매섭다는 거야.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눈이 매섭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자, 입은 들어간다는 뜻으로 그냥 나오고요. 입술은 술이에요. 술은 솟아나가지고 둥그렇게 뭉쳤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그래서 그게 꽃술, 암술, 수술 이런 말에 술이 나와요. 그게 나와서 뭉쳤다는 뜻이 술이에요. 그게 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입술이라고 그래요. 이제 내려왔어요. 아, 예, 이제 내려오기 전에 이 구석으로 가야 되겠네. 이쪽으로 구석으로 가요. 그럼 여기가 귀가 나오죠. 자, 다른 말도 다 땅 이름하고 연결될 때 이게 없을까요? 참 재미나는 말인데 이 귀석, 저기 귀가요. 옛날 말을 조선시대는 귀라고 안 그러고 구이라고 그랬어요. 구이 그냥. 구이가 줄어서 귀가 된 거야. 근데 그 전에는 구시였어. 구시. 그리고 원소수로 가면 구시대. 그게 바로 아까 가까운 가장자리야. 그리고 구석이야. 그 얼굴에 구석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귀가요. 그래서 전국에 귓말이 많은데 귓말이 답은 구석말이에요. 그게 귓말이라는 말이 이 구석이에요. 그런 이건 구석에 있다는 뜻으로 있는 곳에 따라서 이름이 붙은 거죠. 자, 여기 내려와서 이제 턱이에요. 이건 딴 이름에도 나와요. 이거는 덕이에요. 덕. 우리서 그 지금 보통 얘기하는 언덕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이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덕은 떨어진다는 의미하고 상통해요. 내려오죠. 그럼 여기 와서 이제 목이 되는데 목은 중요한 길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목, 길목, 장터목 그래요. 그게 중요한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굴 하나 가지고 딴 이론을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걸 내가 이제 재미로 가끔 써먹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걸 이제 보면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두 장으로 저렇게 갈라서 놓거든요. 이제 그건 집에서 잘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한 거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어떤 말들이 어떻게 옮겨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렇게. 저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면 땅 이름은 저렇게 해서 생기는구나 하는 거죠. 땅 이름을 지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아니라는 거. 땅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생긴 거라고. 왜? 우리 토박이 어른들이 그냥 편안하게 부르다가 정착이 된 거라고요. 그러다가 선박이 됐고 선돌이 됐고 그러다가 구속말이 됐고 구옥말이 되고 공말이 됐고 누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누가 나같이 지명을 연구하는 사람한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땅 이름 연구가라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 이름 짓는데 아주 도사야 잘 지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답해 줄 수밖에 없죠. 저는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웃죠. 뭘 지어 짓기는 그런 거 없어요. 지은 게 아니고 자연 발성적으로 생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편안하게 부르다가 저
정착이 된 거예요. 성남에도 그런 말이 많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보죠. 땅 이름을 유추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들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도 대강 나왔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를 내가 중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가재 뿌리를 둔 신청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 하나는 예를 들었어요. 겉하고 같하고 같아? 그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겉하고 구속하고 친척이 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겉하고 끝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상상돼요. 왜? 기억이라는 그 하나가 엄청난 말을 만들어낸 거야. 그게 가시 됐고 가재가 됐고 가시가 됐고 가다다리가 되고 다 나오고. 자, 우리 사과를 가져왔어. 껍질을 벗겨 먹어야 되겠죠. 껍질. 여기에도 가시 뿌리가 됐어요. 왜? 껍질의 원래 말은 껍질이 아니에요. 껍이라는 원시어소가 없어요. 뭐가 있느냐면 겉이 있어요. 겉이 있어요. 그거의 질이에요. 덮었다는 얘기가 겉에 덮었다. 그게 겉질이고 경험화가 되면서 껍질까지 간 거예요. 자, 그걸 갖다가 가재울 가장자리하고 연결하면 이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말이 돼요. 왜? 원소소가 가지니까. 껍질도 알고 보면 가재 뿌리가 된 거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뭐 퍼져가지고. 참 우리 말이 연구를 하면은 이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재미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 향토사학자들, 또 여행 다니면서 재밌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한다면은 내가 이런 식의 강의를 한다면 나는 미친놈이 돼요. 저 사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저거. 그래서 저걸 또 강의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되죠. 저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성남시 문화원, 성남의 문화집에서 이제 강의 요청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멀리 달려온 거예요. 연구하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내 말을 부정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근처에 가면 달래내 고개가 있어요. 이야, 이 얘기를 갖다가 추적을 해보니 될 얘기가 다 있던구만. 뭘 달래가지고서 달랬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잘 만들어내. 근데 그게 보니까 충주의 달래강도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 달래라는 말 하나 가지고 전설을 만들어낸 거야. 기가 막혀. 그 우리 소설은 창작술이 다른 나라 사람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월해요. 뛰어나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 가지고도 말을 잘 만들어내요. 또 하나 재주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재주가 뭐냐면은 만들어낸 말을 그 다음에 전하는 단계에서 그대로가 아니고 거기에는 몇 가지가 보태서 써요. 우리나라 말이 그게 문제야. 또 한 다리가 나오면 또 한 다리가 그러나 또 하나 하면은 거기에 어느 이름이 나와. 가지가 참. 또 어느 하면은 거기에서 뭐 죽은 얘기가 나고 전설 얘기가 나는 거야. 그게 왜 그랬을까? 그 우리나라만의 문화예요.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어요. 이 힘들게 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좋아하고 얘기를 듣기 좋아하니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를 들으면 이러는 사람들은 전부 이러거든. 들어주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더 못해서 더 재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부풀어지는 거야. 전설이 엄청나게 나중에 오면 엄청나게 길어지고 멋있어져요. 곰나루 전설처럼. 아유, 대단하죠. 나도 과천에서 살았는데 과천에서 살면서 그 추운 겨울에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면은 할머니가
어서 와 이리 와 얘기 좀 해줄까 하면서 아유 추웠지 아이고 손이 얼었네 하면서 화롯불에 이렇게 찔꺼가지고서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그래. 그걸 놓고 칠까요 할머니는? 야 옛날에도 너처럼 고생한 사람들이 있었어. 옛날에 말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연설이 내가 한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남아. 난 그 얘기 지금까지도 남아있어. 그 할머니가 해준 얘기가. 근데 지금 이제 연구한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화록과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화록과 문화가. 왜냐면 불지 주는 거 이거 참 그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손 만지작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숯불을 이리 굴려가지고서 불 있는 쪽을 내놔들고 이랬던 그런 문화. 이 문화는 다른 나라에 없는 문화예요. 화록가 문화. 이 화록가 문화가 땅 이름을 재밌게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게 만들었지만 엉터리예요. 지금도 그 엉터리는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어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역부족이에요. 안 돼요. 자, 누가 그러더라고. 강의를 간다고 그러더니 나하고 같은 나하고 같이 얘기하기를 좋아해. 내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나 분당으로 가서 강의할 거야. 그러더니 80여 넘은 사람이 그래도 강의는 다니네 이러면서 놀래요. 그 분당 얘기를 난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분당이 그게 옛날에 뭐 거기서 뭐 단팥싸움 해가지고 당이 갈려져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는 거야. 그런 얘기까지 다 있어. 그랬죠. 근데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망신 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멈췄죠. 제가. 그래서 내가 오늘은 아니고 내일쯤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차마 그 얘기를 못했다. 학자적인 양심으로 그런 얘기는 내가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재밌어도 그런 얘기는 내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분당은 두 개의 마을이 합쳐져서 분당이 된 거예요. 분점하고 당월이. 그러니까 당월이하고 분점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분당이 된 거 알잖아요. 일제 때 만들어진 거죠. 저는 그래서 일제 때 만든 이 이름이 정착이 된 게 난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름 자체가 기분이 좋지가 않아. 나눠진다는 기분이고. 분자를 봤다. 모을 분자예요. 그 특이한 분자예요. 화분이라고 쓸 때 그 분자를 씁니다. 맞죠? 그 분점이 무슨 뜻일까요? 동의점이라고 그래서 질그릇을 많이 쌓아놓고 파는 점포입니다. 그래서 토속 명칭이 동의점이에요. 동의점. 네, 원래 맞아요. 근데 분점이란 말은 그게요. 분점이란 말은 지명이 아니었고 분점이란 말은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거는 옛날에 잘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렀던 말이에요. 점자가 가게점자예요. 뭐 옹기점하고 그런 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분점 이 말은 장터라는 말을 한자로 의역한 거예요. 이건 아셔야 돼요. 분점이란 말? 이 말 자체 하나 가지고서 내가 그냥 지나가냐고요. 일본식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점이라는 말 자체는 본래 장터말을 한자로 쓸 때 다 분점이에요. 이게 뭐 거기 뭐 옹기점이 있고 뭐가 저거는 합쳐져서 그런 거고 분점이라는 말은 장터에서 나온 거 맞아요. 그리고 그 분자를 그냥 살리고 나오는 당모류에서 당을 넣은 거죠. 근데 이제 당나라 당자가 들어갔잖아요. 집당자가 아니에요. 아시죠? 네. 그걸 오늘은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당나라하고 관계가 있겠느냐고요. 연구 결과 당모류는 당모류가 아니었고 닭모류였어요. 닭모류였다고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국어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라 그러면 자음동하라고 그럽니다. 뒤에 있는 모음을 자음을 닮아서 앞에 있는 모음은 바뀌는 경우를 자음동하라고 그래요. 이제 역행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탁 모로가 탁 모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건 뒷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나 한자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대로 적어야 하므로 당자를 찾아 넣다 보니까 그 당자가 취해진 걸 뿐이에요. 그 지명을 취해진 걸 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소개해 주실 때 얘기를 들어봤지만 전국문화원연합회 그게 200몇 개 단체가 기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사무국장급들이 주로 강의장에 나왔어요. 그 강의에서 제가 이제 강사로 나간 거죠. 그걸 내가 4시간을 했죠. 2시간씩 나눠가지고 4시간을 했을 때 야, 지역사 편찬을 할 때 글자에 얽매이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글자 그대로 풀라고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자에 얽매이려고 그러지 그걸 어원적으로 밝히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한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는 것까지는 좋고 한자가 추도됐고 가르치가 됐고 이렇게 됐든 간에 어떤 간에 어원적으로 따라 올라가면은 그게 원시 어소가 나오고 이 원시 어소에 나오는 다른 친척말들을 비교 검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친척말들을 보면 그 원시 어소가 보여요.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이 갈라진 데서 나오는 건 맞는 말이고 뭐 가래치면 뭐 가래나무가 많고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달래내고개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은 달이라는 들어간 말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아요. 에? 대구의 달고보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나게 달자가 들어간 게 많아요. 그 달자가 의역이 된 게 전부 월자예요. 그래서 월악산, 월출산 같은 이런 월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전국에 쫙. 왜 산 이름에 월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겠느냐고 생각해보세요. 만월산, 황월산 무슨 산 해가지고 월자, 월출산, 월수산, 월악산 할 때 월자. 생각해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뭐 달맞이들을 전부했어요? 아, 달맞이 하는 산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월자하고의 다른 관계를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 월자의 온말 원뿌리는 달이에요. 이 달의 뜻은 원래 높은 곳 산의 의미예요. 그래서 아사달 같은 이름 그런 식이 나오는데 이 달이 원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산일 뿐이에요. 달고벌 그러지만 구자는 의미가 없어요. 달벌이에요. 그건 경상도 사람의 특이성으로 말하면서 기억이 더 들어간 거예요. 달벌이 달고벌이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산으로 둘러싸인 벌. 달벌이죠. 이게 달고벌이에요. 자, 그 뒤에 이제 이것을 옮기자 보니까 그대로 옮기기가 싫어. 한자 지식계나 하는 사람들이 옮겨야 돼. 옮기자니까 달자가 비슷한 좋은 자가 없어. 비슷한 자를 택한 게 대자예요. 큰 대자. 그리고 구자를 살려가지고 대구를 만든 거 아니에요. 대구를 그냥 풀면 안 돼요. 그거는 달고벌에서 풀어야 되지. 요새는 미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 광주광역시를 갖다가 빗고을이라고 풀어놨더라고요. 아니 그럼 미친 짓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해? 빗고을이 삼국시대에 있었던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에요? 보니까 빗고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이전에 빗고을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없어요. 기록에도 없고. 그리고 요즘에 쓴 거고 빗고을이 옛날 신라시대부터 거기에 빗고을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얼마나 황당해요. 제가 미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고벌이 대구까지 간 거는 잘 된 거고요. 내가 보면은 응찰을 했으니까 비슷하게나마. 광주시를 갖다가 빗고을이라고 한 거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다면 되지만은 이건 지명이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전에 연락 와서 거기서 호수철도를 갖다가 광주에서 달구벌 대구까지 쭉 만든다고 지금 건설 중에 있을 거예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묶는다 이거죠. 그 호수철도. 신문에 많이 나왔죠. 그 호수철도 이름이 뭐예요? 대구에서 광주. 호수철도 이름이 뭐예요? 원래 달빛 고속철도예요. 달빛. 왜? 예. 이제 제 참여를 받아서 지은 거예요. 달빛 고속철도예요. 달빛. 빛이 많이 안 들었지만 그래도 광주의 광자가 빛광자를 썼으니 빛으로 넣어도 좋겠다. 그리고 대구니까 달자로 오라. 달구오리니까. 그냥 빛고리니까 달빛. 그래서 연결하니까 햇빛 달빛 괜찮아. 그래서 그게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네. 저는 신났죠. 제가 이름이 지을 때마다 채택이 될 때마다 저는 신나요. 제가 지은 도시 이름 하나 알려줄까요? 신도시 이름? 네. 아까 미래 써있습니다. 미래 신도시 제가 지었다고 아까 얘기했고 빛가람 신도시가 있어요. 빛가람. 거기가 어딜까요? 광주하고 나주하고 걸친 혁신도시예요. 광주시 남구하고 나주시의 일부를 합쳐서 혁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때 어느 대통령 때인가 그때 혁신도시를 전국에 9개, 10개 만들었잖아요. 그때 만들 때 그걸 만들었어요. 그 이름을 제가 지었죠. 자, 어떻게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빛가람, 빛은 광주고 가람은 뭐예요? 강이죠. 강이 거기 무슨 강이 있어요? 영산강이 있어요. 그래서 빛가람을 넣은 거예요. 그 빛가람 신도시가 한전이 가 있는 신도시가 됐어요. 거기가. 그래서 빛과 관계되는 데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떠들만 하죠. 제가 지은 이름이 엄청 많죠. 제가 뭐 많은데 그 얘기는 제가 다 못하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든 신날 때가 있는데 이 뭐라 그럴까 이제 이 민중들이 있는 사회에서 그렇게 이름이 나왔대 이럴 때마다 제가 참 많이 아프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간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마을들 이름을 쭉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나는 참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이제 저런 식으로 이름이 합성되고 해서 된 거고요. 이제 그다음 부분 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아까 얘기했듯이 음차 얘기를 했죠. 의차 얘기를 했죠. 연구를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차, 의차를 모르셔도 돼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걸 인용을 해야 돼요. 음차인지 의차인지. 자, 서울에 애호개가 있다더라. 애호개가 음차냐 의차냐. 곰날래가 있다더라. 거기가 무슨 동이죠? 신정동. 그거하고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음차는 소리를 그대로 바꾸는데 바꾸기 어려울 거면 비슷한 자를 넣는다. 이게 음차라고요. 그걸 소리빌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무수마기를 잘 들었네요. 자, 무수마기 보여요. 무수마. 아까 이제 가래 울 해서 중간에 빼고 쭉 하고서 가룰 이렇게 하듯이 무수막을 가운데 수를 빼버리고 그 숫자에 붙어있는 자음, 히읗을 앞에다가 갖다 붙여. 그럼 뭐라고 되죠? 묻골이 되겠죠. 묻골이 되잖아요. 문막이 되겠죠. 자, 자음동화 배우셨죠? 미음 앞에 니은으로 바뀌죠. 앞에 시옷 이런 게.
문막이 되잖아요. 자, 문막을 그런 문자에 진막자를 넣어서 문막이라고 했던 거는 요거는 의차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의차. 뜻빌기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문막을 수천리로 바꿨다. 이거는 음차에서 의차를 바꾼 거고 무수막 요걸 한글로 아니 한자로 그대로 무자 따고 숫자 따고 막자를 딴다면은 그거는 음차가 되는 거예요. 소리 빌기 이렇게. 그래서 모든 땅 이름을 접할 때는 요게 음차냐 의차냐 따지고 난 다음에 진단을 하셔야 돼요.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는 이 사람이 소병이냐 겉병이냐 먼저 알고 진단하듯이 먼저 이건 의차냐 의차냐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애호개가 아연이 됐다? 애하고 아가 비슷하네. 이거 음차 같다. 고개가 현으로 됐네. 아, 이건 뜻을 풀려서 고개 현자를 놓네. 그 아연이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음차하고 의차가 섞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자, 가재울. 이게 가자동으로 바뀌었어. 비슷하지 않나요? 가자나 가재울? 그건 뭐예요? 음차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소리 빌리라고요. 그걸 억지로 가재를 갖다가 가재를 드러내가지고서 가재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제일 많으냐면 동물 이름이 그렇게 많아. 가재도 많고 용도 많고 말도 많고 곰도 많고 그냥 동물 이름 투성이야. 까치도 많고 그런 거예요. 우리 반하고 연결 하나 하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설날이 있어. 설날 전날을 뭐라고? 무슨 설날? 그러죠. 까치가 어때서 까치 설날일까요? 까치 설날이라고 그러면서 까치가 어때서 그런지 모르죠. 네,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본전도 못 뺄까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까치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까치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있을 리가 있겠어요. 까치하고 무슨 설날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까치자가 들어간 게 전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작동, 장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작동, 까치 작자는 거 가지고 이렇게. 근데 거기에 올려면 뭐 까치울이 나와. 까치골. 여기 이름에 부천에 가니까 까치울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신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신도시 이름을 지느라고 이제 국토교통부 직원하고 내가 파견을 나는 신도시 이름을 지을 때 내가 따라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이제 거기 진명조사를 하고 그러죠. 우리 까치가 많아서라고 되게 그러고 했죠. 그러고 싶겠죠 또. 까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옛날에 가장 잘 있는 말은 가재울 말고 가치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치꼴도 있었고 가치울도 있었고 이렇다고요. 가지 그대로 혼자 두는 게 아니라 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가치꼴 가치울이 이게 까치 작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의역을 하면은 까자가 한자로 없어. 어떻게 한자로 넣어? 그러니까 작자를 넣지. 골자를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골동자를 넣지. 이게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차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작동 가지고 까치하고 관계 있겠지. 미리 단정을 하고 지명 연구를 한다? 이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수도구에 있는, 동 이름들이에요, 대부분. 위에 있는 두 개의 구는 먼저 만들어졌고요. 밑에 있는 분당구는 2년 뒤인가? 그때 만들어졌어요, 저게. 그거를 저 위에 있는 수정구하고 중공구에서 일부 구를 따다가 남쪽에 있는 구를 합해가지고 저게 분당구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분당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대장동하고 백현동이더라고요. 그거 연구를 좀 해볼까? 이게 아까 좀 얘기한 부분이고요.
이거 이제 판교 얘기 부분이고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이건 이제 분당 쪽에 대동로이도. 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옛날 마을들이에요. 옛날 마을들. 옛날 마을들 위치를 제가 찾아서 저렇게 그때그때 잡아놓은 거예요, 제가. 저렇게 집어넣고 보니까, 옛날엔 촌동네도 이런 촌동네가 없었네. 이랬는데 저기 지금 왔다 갔다 다 내렸었잖아요. 제일 대단하던데, 촌동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여러분이 익숙한 동 이름, 토박이 마을 이름들이 보이죠? 네. 어떤 게 보이나요? 금곡동, 동래동. 금곡. 여기 쇄골이 보이잖아요. 색골. 쇄골 보이잖아요. 네. 자, 쇠가 금이죠. 골이 고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금고기 의찰까요? 음찰까요? 이런 게 뜻빌기, 소리빌기, 의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다는 얘기지.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고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고문제. 이렇게 가지고서 나왔는데 곡자를 갖다가 골곡자를 쓰면은 그게 이제 의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차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거는 완전한 의차입니다. 이렇게. 서리 돌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문이 메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자가 아무 의미도 없음에도 구름자 하나 집어 넣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이 고문제 얘기를 들어보죠. 고문이 무슨 뜻일까요? 고문이. 무덤. 비슷하겠네. 고문이 무덤이 아니고 고문이 무슨 한자로 풀지 말고 고분이 굽다는 뜻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 구분하고 고분을 같이 넘나들었어요. 손이 곱다고 그랬죠? 왜? 추면, 손 곱아.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손이 꼬부러졌다는 얘기예요. 곱다는 거죠. 천호동의 옛날 이름이 고분다리예요. 고분다리. 다리가 곱어서 그랬나요? 덜이 곱어서 그랬나? 어떻든 구분다리, 고분다리예요. 그 고분이라는 말이 그게 우리말로 말하면 굽다, 구부러졌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고기동이 나왔어요. 그럼 고가 이제 옛고자에다가 토기자가 들어갔다. 좀 의차죠. 옛터란 말이죠. 옛날 터란 이런 말이죠. 여기 보면은 너분 말이가 나왔는데 너분이 널이나 이런 거는 같이 넘나드는 거죠. 저기 한번 아까 그 원시 어소에서 너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너 부분. 그 부분은 판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제 판교 얘기를 조금 하면은 이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요. 저 얘기를 내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너덜이, 너들, 널들 그래요. 더러는 너덜이를 달리 써가지고 너다리, 널다리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한자로 판교 이렇게 됐어요. 자, 너덜이, 너들, 널다리 이렇게 된 게 판교로 갔다. 음차일까요? 의차일까요? 의차죠. 의차죠. 뜻으로 옮긴 거죠. 넓다는 얘기를 갖다가 넓은 판지를 넓판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다리를 갖다가 다리 교자를 놓잖아요. 전국에 다리 이름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따로 연구를 해보니 다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허다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서울에서는 얘기했는데 서교동을 예를 들까요? 서교동을 보면은 옛날에 서교동 말고 동교동이 있잖아요. 동교동을 갖다가 세교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세교리, 동세교리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제 때 토박이 땅 이름이 가다가나로 나온 땅 이름을 보니 다리 이게 지금 세교리 이 다리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썼냐면 다리는 일본의 가다가나를 쓰고
아주 쉬워요. 달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근데 세결이 이런 데 보면 너르다리 이런 식으로 노르다리 이런 식으로 음이 바뀌어요. 그걸 풀면 이제 널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내가 아마 가닥하늘을 푼 것 중에서 여러분이 그게 어딘가를 알아맞혀 보세요. 서울에 있는 동이에요. 일제에 가닥가나를 쓴 그걸 그대로 쓰면은 바라무도리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무도리. 이걸 우리말로 풀어볼 수 있을까요? 바라무도리는 뭘 그렇게 썼을까? 그렇죠. 바람들이를 쓴 거예요. 바람들인데 바라무도리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얘들은 한글로 안 썼으니까. 그래서 바라무도리로 나온 거야. 그 옆에 한자를 보니까 풍납 이렇게 돼 있어. 풍납동이지. 풍납 이렇게 돼. 풍납 옆에 바라무도리 작게 가닥간으로 써 있다고요. 이 바라무도리를 갖다가 바람들이로 풀어서 써야 될, 풀어서 세상에 알려야 할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나는 가닥간을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 가닥간을 가지고 우리말을 푸는데 도사야. 그러니까 그런 걸 툭툭툭 제가 풀었거든요. 그 전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새탄말이 제일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새탄말을 가닥간을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썼어요. 새또마루. 새또마루. 그러면 새말은 어떻게 썼을까? 새마루.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자리 마을을 갖다가 가사마루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본으로 가닥간으로 쓴 걸 갖다가 우리말로 풀어서 그것을 제 음대로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게 나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이런 지도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저걸 자세히 이제 만들어 놓으면 성남시도 엄청나게 많은 그 땅 이름을 심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널다리를 얘기를 하면은 다리가 아니고 대부분이 들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들의 옛날 말을 보니까 다리더라고요. 그것도 들의 옛날 말이 다리예요. 그래서 달자가 들어간 것들 보니까 다리자가 들어간 것이 대부분이 의자로 교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 때문에 나온 이름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판교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들의 의미예요. 널판지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다리하고 관계없어요. 들이 넓어서 나온 이름이에요. 판교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음이 풀려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 지도를 보면은 저렇게 이제 산줄기들이 잘 나오는 게 대덕여지도가 저렇게 나오잖아요. 대덕여지도의 특징은요, 절대로 강하고 산이 크로스되질 않아요. 서로 교차되지를 않는다고요. 교차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 대덕여지도는 교차되지가 않는데 일본의 지도는 막 교차돼요. 지도에 보면. 그래서 한강의 발원지가 태백시인가 그런데 거기서부터 남한강이 시작돼서 한강까지 올라오는데 산줄기 2개를 넘어요. 어딜까요? 그 산줄기는 무슨 산맥이겠어요. 차정산맥하고 광주산맥이에요. 이게 한강이 그냥 뚫고 들어오는 거야. 이 지도가 의미가 있나요? 절대로 강은 산을 넘지 않아요. 산은 절대로 강을 건너지 않아요. 이게 산경수경의 개념이에요. 철두철미예요. 근데 일본 지도는 그냥 막 넘어요. 이제요. 그래서 그런 지도를 가지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태백산맥 배우고 소백산맥을 배우고 마식령산맥을 배우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지형적으로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지형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우리는 뭘 떠나야 돼요. 이제 더 재미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 백현동역에도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 대장동북은 나왔고요. 이제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땅 이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알게 되겠죠. 제가
학교를 빠져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토박이 어른들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 토박이 어른들을 만나보면 전라도는 전라도의 말투, 경상도는 경상도의 말투가 있는 거예요. 야, 그 특징을 알아보자. 봤더니 참 재미난 게 전라도에는 국외음화가 엄청 심하네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형이라고 안 그러고 성이라고 그래. 향나무라고 그러지 못하고 상나무라고 그래.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음의 특징을 알아봤더니 모음의 특징이 이 산줄기에 따른 분류에 맞춰보면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소백 산줄기, 그러니까 이제 백두대간인데 백두대간의 동쪽, 서쪽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완전히 전라도 토박이 어른들하고 경상도 토박이 어른들의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입모양까지 다를 정도로 달라요. 근데 전라도 분들의 대부분이 평상시의 입모양은 되게 오므러져 있어요. 벌려 있질 않아요. 대부분 노인들 보면 전부 요래요. 이건 보세요. 이 전라도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건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입이 오므러져 있어요. 경상도에는 달라요. 입이 오므러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거기다 입을 열어놔요. 충청도에 가면은 입을 열고 닫고 하는 정도가 중간 정도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써요. 소리를 내보면은 다른 소리를 네 마음대로 한번 내봐라 그러면은 그 어른들은 전라도 어른들은 어떻게 소리를 내면 오 이렇게 내요. 편하게 내버리면 경상도 분들 내버리면 그래요. 조금 다르죠? 충청도 분들한테 내려보면 되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한글로 써서 구분한다면 으예요. 그 모음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라도 말을 하나 써볼까요? 풀이요, 풀 쪽에 푸톡푸톡한데 풀로 쫓으라. 자, 무슨 말을 했나요, 제가? 풀이에 풀이가 푸톡푸톡한다. 풀로 쫓으라고요. 네. 파리가 바득바득한다. 팔로 쫓으라 이거죠. 근데 이미 이렇게 오므러져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그냥 오므린데 그래 가는 거죠. 파리가 바득바득한다. 팔로 쫓으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전라도에 있는 지명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을을 제대로 하겠느냐고요. 몰이라고 그러겠죠. 전라도에서 새턴말이라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새턴몰이지. 그 새턴몰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전라도 말은 새턴몰이에요. 그냥. 새턴몰. 몰이 말이에요. 그냥. 경상도로 오면 말이 뭘로 돼가지고 새턴몰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 발음이 강한 거죠. 어와 오의 구분이 다른 부분이 여기고 충청도에 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늘어진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을 늘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늘어진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들도 음성, 금왕, 무국 그런 식의 지명들이 거기 깔린 게 그 편한 지명들을 깔리려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금왕, 무국, 음성 이런 거 이게 전부 우발음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게 이제 충청도 발음의 특징이라고요. 보성, 곡성, 목포 이런 게 이게 오발음에 들어간 전라도의 특징이라고요. 이 발음대로 그렇게 편하게 한자를 많이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가려다 보니까 야 요거 연구할 가치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70년대 이제 그 지방을 돌아다닐 때 노공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노공기를 가지고 다니고 뒷간을 찾아다녔어요. 뒷간이 뭔지 아시죠? 그 화장실인데 되게 화장실이 되게 이제 마당 바깥에 옆에 있잖아요. 그런 데를 나가서 이제 직간 뒷간을 가서 이제 그 일들을 보시는데 어른들이 올 때에 그거를 열심히 듣기가 어려우니까 덜어는 노공기도 넣기도 했어요. 제가 거기 뭐 며느리 미식인가 뭐 그런 풀들이 그냥 가득한
그런 뒤에다가 잡아놓고 그랬어요. 그럼 녹음기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 녹음을 해서 분석을 해봤죠. 해봤더니 맞아. 아, 이쪽은 오바른 꼴이구나. 어바른 꼴이구나. 으바른 꼴이구나.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 다니면은 성자가 들어간 낱말들이 엄청나게 많아. 성당은 특히 더 많아. 그래서 성당이라고 안 그래. 어디 다니냐 그러면 성당에 다니는 거야. 그분들은 대개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8월 15일이 성모님이 승천한다고 그래서 성모 승천이라고 그래요. 주송자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데 주송자의 고향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뭐라고요? 오늘은 승모 승천일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뻔하지 마. 저 양반 뭐 충청도 계산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송자는요. 오늘은 성모 성천입니다. 이 성모 성천, 승모 승천. 어와 의의 차이예요, 이게요. 근데 그 경상도 사람이라는 걸 얼른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의 구분이에요. 알죠? 되게 그렇죠. 어 발음 많이 해줘요. 음성이라고 그럽니까? 엄성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거기는 어 발음이 유달리 강한 거예요. 그와 같기 때문에 노루목을 갖다가 노루목이라고 못하는 거야. 자, 경상도식으로 발음해봐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청도식으로 발음하면 누르목이 되는 거예요. 전라도식으로 발음하면 노루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지명이야. 같은 땅 이름인데 노루목, 누르목, 너르목이 되는 거예요. 이 판교는 너르목이 돼가지고 이 경상도 발음식이 많이 붙었어요. 널목, 너르목이 된 거죠. 넓다는 의미가 너루까지 갔고 너루가 그게 널판지까지 가서 판자가 붙어버렸는데 판자를 풀려고 애를 쓰면 안 돼. 도대체 그 판자로 된 다리가 어디 있어서 이거 찾아다니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 너루목, 노루목에서 나온 거예요. 화장실에서 힘주는 소리까지 내가 여복해 좀 흉내를 내고 녹음을 했네요. 뭐라고 하면 화장실에서 힘주는 소리 녹음할 때 그 소리 들어보면요. 전라도 사람이 힘을 주는 소리가 거기는 옹이 안 되니까 그때는 잉이 되더라고요. 잉잉 하고 힘주는 소리가 들어갔어요. 잉. 그리고 이제 이 경상도 사람 들어가면 이렇게 달라요. 화장실에서 힘주는 소리가 달라요. 충청도 사람 거기 이제 녹음을 틀어오면 거기는 이게 지명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명에. 그래서 너르목 이거는 같은 말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노르목하고 너르목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발음꼴을 저렇게 모음꼴로 갈라져 놓은 건데 그게 왜 그렇게 갈라졌느냐면 바로 산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강줄기가 일부 영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논산은 논산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되면 황산, 논산 이렇게 되잖아요. 황산하고 논산하고 사실은 같은 거죠. 똑같은 넓이 똑같은 거예요. 넓은 얼음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음차 거기 이제 거기 무슨 산맥이에요? 차정산맥? 거기 지나가면 칠갑산까지 가는 그 산줄기가 있는데 그 산줄기 넘어가자마자 이쪽은 오발음인데 저쪽으로 나온 것은 이제 충청도 쪽으로 나오면 으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는 노름이 이쪽에서는 넓이, 너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권이니까 거기 와서 누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산이 나왔잖아요. 황산하고 논산하고 사실상 그 같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논산 그러면 놀미인데 놀미를 갖다가 놀자를 넣을 수가 없으니 논자를 넣은 거잖아요. 말씀 논자를 들어간 거 아니에요. 논산 그게 놀미거든요. 그게 산맥 하나로 넓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 위에 그걸 지나가는 산줄기 하나가
차량 300이야. 수레 차자가 들어갔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레가 넘어가서 차량 고객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그렇죠? 아닌 거죠. 수레 넘이고 술이 넘인 거죠. 그 술이라는 건 딴 건 아니고 고개의 의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 얘기 들으면 지명풀이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걸 알아둬야 되는 거 이제 요것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저런 글자 푼 적이 있어요? 저런 글자 푸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볼 글자는 있을 거예요. 그 돌쇠 할 때 쇠자가 보이네. 그쵸? 저럴 때는 보이죠? 근데 돌쇠 할 때 돌자도 보일 거예요. 저럴 때. 근데 저게요. 어디에 나오는 글자냐면은 옛날 문헌에 우리말을 갖다가 한자로 하자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한자를 빌어가지고 만들어낸 거야. 저거는 중국에 없어. 저런 글자는 우리나라만은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저걸 갖다가 국자라고 그래요. 국자, 나라 국자, 국자라고 그러는데 저 국자를 알아야 대동여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재미난 건데 강화도에 가면은 보름도가 있고 금음도가 있어요. 네, 보름도는 많이 알지만 금음도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름도는 볼음도고 금음도는 금음도인데 이 금음섬하고 보름섬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같은 차원의 이름이에요. 하나는 보름섬이고 하나는 금음섬이에요. 이 섬 이름에 왜 보름 금음이 들어가냐? 왜 그랬을까요? 섬 이름에 왜 보름이 들어가고 금음이 왜 들어가? 그거는요, 옛날에 갯벌을 거쳐서 그 섬까지 가려면은 갯벌이 육지화해야 건너가요. 말하자면 모세의 기적처럼. 그러니까 물이 쫙 빠지면 건너가. 배 없이도. 그럴 때는 사리일 때 그래. 사리가 있고 조금 있죠? 사리는 보름이나 합삭 때, 초하루, 이 무렵이거든. 그러니까 물이 왕창 빠지고 왕창 올라오고 이럴 때야. 왕창 빠질 때 거기에 길이 생기는 거야. 그때 가는 거야. 아, 여기는 보름 때만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섬 이름이 보름섬인 거예요. 그 볼음을 갖다가 한자로 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보름을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쪽에 있는 걸 똑같이 보름섬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므로 여기는 금음섬이 된 거예요. 그 금을 한자로 쓸 수가 없어. 그 어떻게 썼느냐면 금자를 이재금자를 넣고 소리음자를 넣어가지고 두 글자를 받침을 넣었어. 금음도. 그게 금음섬이에요. 보름섬, 금음섬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는 있어요. 대덕여지도에 보니까 김종호가 전국을 갖다가 3번 돌았고 백두산 7번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되는 말 같긴 한데 어떻든 간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전국을 많이 돌았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김종호에. 대덕여지도를 만들었다는 이 자체 하나가 큰 공적이잖아요. 그걸 읽어내는 게 또 우리의 의무예요. 그 사람을 아는 거고 그걸 보다 보니까 저런 글자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김종호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글자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전라남도에 보돌바위가 있는데 보자가 없어. 보자는 있어도 보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보돌바위를 만드는데 보자를 억지로 만들고 돌자를 억지로 만들고 바위 한자를 억지로 넣어서 보돌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종호는 애써서 저렇게 국자를 집어넣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지명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왔는데 김종호는 땅 이름 연구가는 아니죠. 지도 만들기에 정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는 저런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저런 글자까지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나한테 연구를 만들게 했다는 거는 김종호는 대단히 나한테는 아주 참 실용적인 인물이에요. 나는 그런 면에서 아주 존경을 합니다.
아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내일은 바로 끝나고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받을 텐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면 끝내고.